그래서 나중에 더 많은 친구들이 파일럿이 되면 저희가 10년 뒤의 모습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 10년 뒤에는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 파일럿이 되어서 너네 회사는 어때? 너네 회사는 어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미래를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처음에 파일럿은 비행하는 동안 3가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뭐라고 기억이 나시나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그래서 요 3가지를 배울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꼭 들으셔야 하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강의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파일럿은 비상 상황에서도 비행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요 목표를 가지고서 수업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내비게이트. 목표는 파일럿은 안전하게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어야 된다. 요 목표를 달성을 하는 게 이 수업의 목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트로 파일럿은 관제사 및 크루와 명료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아주 명백한 강의 목표를 가지고서 제가 수업을 짰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비에이트는 4주로 8강이 이루어질 거고요. 토요일이랑 일요일 오전 9시에서 12시, 그러니까 한 번에 3시간 정도를 강의를 하고요. 시작일은 1월 첫 번째 주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거고 비용은 12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런 것들을 얘기할 거예요. 비행기 부위와 명칭, 그리고 비행 전 안전 점검하는 방법. 2주차에는 비행기 시스템 배우고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세 번째는 비행기 조종의 원리, 네 번째는 비행기 조종하는 방법 배우기. 그래서 이 수업은 뭘 준비를 하냐면 사실 비행학교에 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등록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요. 근데 가르쳐줄 때 교관 선생님이 첫 번째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못 가르쳐주고 학생들이 당연히 어느 정도는 준비해오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비행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 준비 없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비게이트, 커뮤니케이션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교관 선생님이랑 수업을 할 때 시간이 지연이 되고, 시간이 지연이 되면 지금 교관 선생님 1시간당 70불에서 80불 정도로 받거든요, 시간당. 그런다고 했을 때 내가 이거를 미리 준비해서 간다라고 하면 그 교관 선생님한테 내는 비용을 확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캐나다에서 쓰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강의는 내비게이트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서 요거는 2월 1일 토요일부터 이제 토요일, 일요일 4주 8강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비행 가기 전에 파일럿이 꼭 하는 일, 날씨 및 공지사항 확인하기, 그리고 비행 문서 확인하는 거, 그리고 비행 계획 작성하는 거, 그리고 비행기 공역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교통법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무선통신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을 배워서 여러분이 그 캐나다에 가시기 전에 아까 그 말한 항공 무선 통신 자격증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영어 레벨 테스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항공에 관련된 무선 통신과 항법이라고 하나요? 내비게이션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커뮤니케이트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캐나다에서 이민 영주권, 그러니까 너무 외국에서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비행학교에서 학생들을 그냥 다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영어 인터뷰를 보고 영어가 어느 정도 되는 친구들만 이제 입학 허가서를 줘요. 그런다고 했을 때 이제 영어 시험 인터뷰 준비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솔로를 가기 전에 여러분 영어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어 시험, 레벨 테스트 보는 거. 또 한 가지는 PPL 가기 전에 아니면 솔로 가기 전에 그 비행에 관련된 인터뷰라고 해야 되나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날씨 및 공지사항 확인하는 거, 비행 계획하는 거, 뭐 그 안전 점검하는 거, 이런 거 비행기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한 시험을 봐요. 근데 그때 내가 영어로 말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설명을 해서 선생님이 아 그래 얘는 충분히 아는구나 라고 하면 그때 솔로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다고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비행 시험, 뭐 IELTS나 뭐 토플 이런 걸 준비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이 PPL 자격증을 따는 데 필요한 영어를 우선적으로 해서 이렇게 그 강의를 짰습니다. 8주 8강이고요. 일주일에 1시간. 그리고 이 수업은 특별히 테런스가 영어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2시간 동안 영어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내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파일럿 브리핑 및 기내 방송하기, 그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기, 뭐 꿈과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기, 뭐 안전점검하는 방법 설명하기, 조종하는 방법 설명하기, 뭐 이런 비상상황 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어 공부 자체를 항공에 맞춘 그렇게 제가 그 커리큘럼을 짰고요. 사실 이 부분은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혼자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 주제에 대한 설명을 영어로 글로 써가지고 이거를 내가 말하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AI도 너무 잘 돼 있고 앱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거고, 그래서 누가 조금 잡고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이 꾸준히 노력할 수 있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조금, 네. 그러면 아마 어떤 분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내가 영어가 얼마나 진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 경우에 첫 번째로는 기초 영단어 2,000개 정도 내가 아는지, 그리고 영어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도 없으면 사실 오시면 안 돼요. 왜냐면 영어로 수업을 하고 영어로 비행기 조종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한국에서 있어야죠. 그렇죠? 한국에서 영어 공부 먼저 하고 오셔야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영어로 일상 대화가 가능한지 요거 왜냐면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야 되고 뭐 영어 모의 인터뷰를 봐야 되고, 그런다고 했을 때 기본적인 일상 대화는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영어로 책 읽기가 가능한지. 왜냐하면 이제 실전이에요. 사실 캐나다에 오면 영어 수업이나 뭐 자격 시험도 다 영어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어를 읽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시험을 보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영어로 책 읽기가 가능하고, 그리고 나서 영어로 수업 듣기가 가능하다. 어느 정도 요 정도가 된다. 그러면 캐나다에 오셔서 준비해서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영어로 수업 듣기가 100%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똑같은 비용을 지불하고 내가 수업을 받는다. 근데 내가 50%밖에 이해를 못한다 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효율이 떨어져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어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셔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저는 예전에는 오셔서 열심히 하시면 되죠 라고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은 캐나다 와서도 열심히 안 하세요. 그래서 델롬델의 법칙이라는 걸 제가 만든 거고, 그래서 한국에서 준비를 하시고 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 내가 스스로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영어 공부한다, 그러시면 캐나다에 오셔서도 더 빨리 늘 수 있는 거고. 근데 한국에서도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오지 마세요. 네, 정말 오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영어로 설명하기가 이게 이제 교관의 레벨이 되는 거죠. 교관의 레벨이 되는 거고, 교관 과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연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에 한해서 파일럿 사관학교 1기 멤버가 될 기회를 드리고요. 10년 뒤에 아까 그 사진에서 제가 열심히 잘라서 오려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여기에 있어서 다 같이 이런 사진을 찍는 날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에 부풀어서 이런 사진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네.